그럼 우리 로컬이 모르겠어요. 아직 우리나라에서 마을마다 100개 이러면 좋겠지만, 예, 이렇게 로컬 브랜드가 광양 전체에 넓게 활동하는 그런 미래를 생각해 보면 어떤 미래인지 상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우리나라가 이 문제로 고민해야 되느냐? 결국에 우리가 지역 산업을 육성하는 건데요. 사실 한국이 그동안 아시겠지만 대기업 이제 국가 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국가 산업의 어떤 산업 단지를 운영했다 지역이. 그리고 우리 인재는 서울로 보내고, 그럼 서울에서는 공장을 내려보냈다. 이런 어떻게 보면 계약 관계였는데 어느 순간 이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왜 무너지냐면 공장을 안 내려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공장을 내려보내도 또 딴 데로 이전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가 산업에 의존해 갖고는 좀 어렵다는 게 다 이해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독립적으로 뭐를 만들어야 되는데 쉬운 것부터 하자는 거죠. 쉬운 것부터. 우리가 보통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그죠? 이제 다 포장을 잘하고 디자인을 잘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스토리를 얹힌다든가 이런 거 콘텐츠라고 하는데, 김하원 대표는 거기서 이제 공연이나 이런 스토리로서 우리가 하는 뿔소라의 가치를 계속 몇 단계 높이시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때마다 우리가 만드는 게 콘텐츠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동안 원물을 팔아 갖고는 어렵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콘텐츠 산업을 만들어야 되는 얘기를 오랫동안 해왔는데,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분산된 광양 자원을 어떻게 콘텐츠 산업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동안 많이 해왔어요. 우리가 보통 6차 산업화라는 6차 산업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오늘 저는 새로운 방식을 한번 생각해보자 해서 로컬 컨텐츠 타운이라는 단어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마을은 마을대로, 요새는 농촌 라이프스타일도 인기니까 지금 하던 대로 하지만 한번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해봐야 된다면 광양의 콘텐츠 읍내를 모으자는 얘기입니다. 별거 아니에요. 광양 콘텐츠 읍내를 모아서 읍내 콘텐츠를 만들어야 하는데, 결국에 도시 콘텐츠를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여기에 이제 그렇다고 해서 매실 거리 만들자 이런 건 약간 좀 시대에 뒤떨어진 얘기입니다. 그렇게 흑돼지 거리 이렇게 특화거리 만드는 게 아니고, 가장 인상적인 거는 여기에 그냥 숨어 있는 듯이 이제 가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기본적인 건 커피라든가 빵집이라든가 독립서점 굉장히 중요한 업종입니다. 있어야 되지만 이 광양 컨텐츠를 소개하는 가게들이 숨어 있으면 그게 좀 복잡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로컬 컨텐츠 타운이라고 하는데, 당연히 이제 로컬 푸드랑 이렇게 모아놔야 되는데, 지금 아마 그게 뭘까?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아까 김하원 대표가 얘기하는 그런, 사실은 어떻게 다르게 표현하면 온라인이나 대기업이 만들 수 없는 콘텐츠인데, 복제할 수 없는 콘텐츠인데, 결국엔 로컬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요새 청년들이 나다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좀 나다움 얘기를 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나만 만들 수 있는 콘텐츠가 있어야 돼요. 여기서 어떤 컨텐츠 시대에는 그러니까 나다움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나다움 갖고는 약간 불안하다 했을 때는 그 다음은 나다움은 동네 아니에요. 동네 다움을 만들면, 그건 왜 그러냐면 대기업이 동네 콘텐츠를 만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똑같은 제품을 만들어서 팔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게 대기업이죠. 대량 생산, 대량 소비, 그런 시스템을 갖췄기 때문에 이 동네 콘텐츠는 결국에 우리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동네 콘텐츠, 그리고 나다움, 나의 콘텐츠만 잘 만들면, 그렇죠, 우리가 브랜드로서, 아니면 크리에이터라고 합니다. 요새는 크리에이터로서 대기업과 경쟁할 수 있고, 사실 우리가 자세히 보면 대기업을 이기는 기업이 굉장히 많아요. 김하원 대표 기업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대기업이 할 수 없는 일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온라인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미래가 그렇게 가야하기 때문에, 그러면 광양의 로컬 컨텐츠가 여기 읍내에 모여 있다고 생각해 보면 그 경쟁력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상상을 하고, 사실 이렇게 로컬 컨텐츠로 성공하는, 전 지금 개인 사업자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동네를 생각하셔요. 그러면 로컬 컨텐츠로 성공하는 동네가 어딘지 한번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6차 산업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일부는 읍내에다 갖다 모아놓자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머물고 싶은 동네를 그러면 모든 동네가 머물고 싶은 동네가 돼야지만 일단 읍내부터 해결하자는 겁니다. 이 지역을 여기서 광양에서 기회를 찾아서 뭔가를 사업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돼 일단. 근데 한국 현실은 아시다시피 다 떠나는 분위기니까 그죠? 기회는 뭐 서울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거는 좀 우리 교육도 좀 바꾸고 해서 그리고 사실 시가 나서서 청년센터를 통해서 저는 로컬 학교라고 합니다. 학교를 해서 결국에 광양에서 뭘 하겠다는 사람들 모아야 돼요. 근데 크게 뭐 많이 지원하지 않아도 커뮤니티만 만들어준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상권에 좀 콘텐츠가 모였으면 좋겠다. 그 로컬 브랜드 상권이라고 하고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부가가치를 더 높이려면 말씀드렸지 생산단지도 여기 좀 근처에 있고 자 무슨 뜻이냐면 시가공 이런 공장 이런 것도 뭐 매실 공장 같은 것도요 시내에 있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뭐 마찬가지로 요새는 뭐 공장도 많이 컨텐츠를 만들기 때문에 다 이렇게 연결되면 좋고요. 여기에 뭐 이커머스 플랫폼도 시내에 있으면 어떻게 보면 로컬 브랜드 생태계인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향하는 거 크리에이터 타운이라고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로컬 콘텐츠를 모으는 이유는 우리 동네를 좀 멋있게 만들자는 얘기예요. 매력적으로. 그러니까 다른 동네에서 찾을 수 없는 콘텐츠를 가진 그런 그 살고 싶은 동네, 머물고 싶은 동네 만들면 결국엔 청년들이 여기서 기회를 찾겠다는 거죠. 그래서 크리에이터 타운은 무슨 뜻이냐면 꼭 요새는 대기업에 취업을 안 하더라도 자기가 콘텐츠를 만들어서 활동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튜브 하는 사람들 콘텐츠 크리에이터라고 하고요. 그게 한 50만 명 됩니다. 그리고 온라인 셀러라고 해서 온라인 쇼핑몰 운영하는 사람들 그것도 한 50만 명 돼요. 전국적으로. 그리고 이제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해서 오프라인 콘텐츠라고 합니다. 일반 대개 보면 크리에이터로서 자기 경제 문제 해결하고 또 자기들끼리 많이 협업을 해서 우리가 지금 광양이 생각해야 될 거는 어떤 기존 기업을 유치해오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대기업 유치에 집중했다면 어차피 이게 이제 신뢰를 못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언제 떠날지도 모르고 좀 죄송하지만 뭐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 디스플레이 산업이 구미에서 파주로 갔는데 파주를 또 떠나거든요. 한 15년 호황이었죠. 그래서 독립적인 산업을 개척하려면 일단 인재를 시내에 모아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터를 만들어야 된다. 크리에이터 타운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우리가 미래를 생각했을 때 로컬 상권이 중요하고 뭐 그동안 너무 제가 개념적인 것만 말씀드린 경기에 강릉 이제 커피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사실 전혀 예상 못했던 그 지역 산업이 됐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강릉에 이제 로컬 브랜드가 많다고 하는데 뭐 전국적인 브랜드가 된 겁니다. 그래서 테라로사든가 보헤미안 바기주 커피, 커퍼, 서울을 위해서 이제 강릉 커피라는 브랜드를 출시했는데 이렇게 커피 브랜드가 강릉에서 나온 커피 브랜드가 많아요. 뿔소라 같은 경우는 해니의 부엌뿐만이 아니고 뿔소라 브랜드가 종달래에서 많이 모여 있으면 이제 브랜드 생태계가 된다. 자, 우리가 이제 매실도 그렇고 지금 광양에 아까 밤도 말씀하시고 다양한 콘텐츠가 있는데 이 그 지역 자원을 활용한 기업인 거죠. 우리가 좀 깊이 고민해야 되지만 매실 도시가 뭘 의미하는지 예를 들면 우리가 고민하면 됩니다. 매실 도시가 뭘 의미하는지 해서 결국에는 매실을 소재로 쓴 기업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 돼요. 네. 근데 문제는 공장만 있고 이렇게 보이지 않는 산속이나 벌판에 있는 게 아니고 이게 하나의 그 매장을 통해서 우리 원도심에 모여 있으면 이게 도시 문화가 되고 도시 콘텐츠가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매실 산업을 개척해야 된다. 근데 지금 현재 정부는 원물을 빨리 수도권 소비자한테 배송하자 해서 뭐 이런 그 커머스 시스템이나 유통 시스템 구축하는데 투자를 하는데 일단 여기 지역 안에서 콘텐츠화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뭐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 결국에 보이지 않으면 관광 자원이 될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으면. 그래서 새로운 전략을 좀 제가 제시하는 것 같고요. 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결국에는 앞에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이 로컬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잘 살게 되니까 이제 광양에 오면 뭘 요구하냐면 광양의 현지인 문화라고 그래요. 로컬 문화를 체험하고 싶다 합니다. 경험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 우리 광양 로컬 경험을 제공하지 않으면 여기가 뭐 비교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좀 대기업이나 프랜차이즈를 뭐라고 부르냐면 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뻔하지 않은 걸 달래는 거예요, 자꾸. 그럼 우리가 로컬이 나았을 수밖에 없다. 청년 세대는 우리랑 달라서 자기네 동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드디어 이제 지역에 기회가 온 거예요. 광양에도 뭘 하겠다는 친구들이 늘어난 거예요. 여기 이제 뭐 도의원님들, 시의원님들 오셨는데 떠나겠다는 사람 잡으면 안 됩니다. 그냥 가서 잘 되기 바라면 되고요. 남겠다는 사람들 그리고 오겠다는 사람들 중심으로 미래를 개척하셔야 됩니다. 더 이상 뭐 우리 인재가 우리 서울을 보내면 서울에서 성공하면 우리한테 언젠간 혜택이 오겠지. 뭐 이게 구조적으로 어려운 세상이 온 거예요. 자, 여기서 남은 사람들끼리 잘하면 또 그렇죠. 또 돌아도 오고. 그래서 여기서 뭔가를 하겠다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려면 이게 큰 기회가 온 거죠. 그런 청년들이 늘어났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아직도 부족하지만 앞으로 우리만 잘하면 이런 로컬 컨텐츠 타운이라든가 크리에이터 타운을 만들어주면 저는 남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수도권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지금 그게 문제거든요. 그럼 영원히 2등이 안반자리야 2등입니다. 2등인데 그러면 서울과 수도권과 다르게 가야 되고 그게 어떻게 시대가 요구하는 지역 발전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도 로컬인데 서울도 로컬이 다 강한 게 아니에요. 주로 제가 동단이 뭐 마포구, 서교동, 망원동, 서대문구, 연희동, 성동, 성서 이렇게 쭉 내려왔는데 지방 소도시도 많고 농촌 지역에서는 홍성군 홍동면을 제가 소개했는데 곧 내가 광양에 사나 찾아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여기 주로 선정 이유는 로컬 브랜드가 많아야 돼요. 로컬 브랜드가 많아야 된다. 전국적으로 유명한 로컬 브랜드는 뭐 말씀드렸듯이 뭐 대표적인 게 아마 성심당 말씀드린 게 맞지 않나 생각해요. 제가 이게 어떤 우리가 세상에 사느냐면 지금 여수에서 오셨지만 우리 센터장님이 여수에 뭐 GX 칼텍스 뭐 정유소라고 하나 정유 공장이 있다. 뭐 이러면 GS 칼텍스가 있다고 하면 글쎄 크게 관심사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도 제가 그런 인식을 동조하는 건 아니지만 청년들한테는 뭐 여수의 자부심하면 이순신 버거래요. 근데 대전 예를 들면 청년들한테는 뭐 대전에 카이스트가 있다는 건 크게 자기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나주의 한정공대를 보냈다고 해서 나주가 바뀔 거라고 아무 생각 안 하잖아. 어차피 몸만 거기 있고 주말이면 다 가고 지역이랑 하나도 연결이 안 됩니다. 그러려면 그 지역 밀착적인 그런 산업이 필요한데 뭐 대전 청년의 뭐 자부심 하면 100% 성심당입니다. 성심당인데 이런 광양에도 이제 성심당 기업이 뭐 한 100개 정도 만들자는 거 별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파급 효과가 아니라 상상, 그러니까 매출액으로 우리가 평가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런 지역 자부심이거든요. 결국 지역 자부심 문제입니다. 상징적인 그러니까 로컬 브랜드가 많으면 자연스럽게 지역 자부심이 높다는 거죠. 이런 기업들 제가 소개했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하나하나 소개는 못 해드리고 지역에서 어떤 대기업으로 성장한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는 자꾸 딴 얘기하는데 지금 그 독립 가게들이, 독립 기업들이 물론 지금 맛집도 그렇고 카페도 그렇고 이미 로컬 기업 중심으로 시작됐고 재편되고 있는데 서점이나 뭐 요새 스테이라고 하는데 커피 베이커리까지만 가더라도 대기업이 로컬을 이기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뭐 커피를 보시더라도 뭐 장기적으로 모르겠어요. 이것도 뭐 항상 시장 상황이 변동하지만 스타벅스 말고는 프랜차이즈가 앞으로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그 동네 커피 가게들이 너무 잘해서 근데 이 동네 가게들이 이제 마켓, 소품, 패션, 제조업으로 넘어가는데 제조업하면 뭐 제일 쉬운 것부터 뭐 수제 맥주, 양조 이렇게 해서 지금 하나하나씩 전 접수한다고 봅니다. 대기업을 이기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이 안에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컨텐츠인데. 그죠? 여기 뭐 빵집도 있고 카페도 있고 여기 아까 보면 저기 소품점도 있고 아마 자꾸 늘리셔야 될 거예요. 늘리셔서 이게 작은 도시 형태로 지금 숙박도 있고 그러면 사실은 저 한옥 게스트하우스에 쏙 들어가고 안 나와도 2박 3일 할 수 있는 지금 구조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인설이 자체가 작은 도시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보면 부동산 개발업인데 로컬 크리에이터가
청년이나 관광객이 필요한 모든 시설 자기네 직접 기획한다고 하는데 아까 말한 직주락센터입니다. 작은 도시도 뭐 상업시설, 뭐 주거시설, 업무시설까지 자기네들이 건설합니다. 그래서 뭐 로컬에서 좀 앞서가는 기업들의 그 슬로건인데요. 뭐 타운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퍼 로컬 타운, 크리에이터 타운을 자기네가 건설하겠다. 이런 사업자들이 광양읍 원도심에 들어와서 그럼 얼마나 편하겠어요. 여기 과장님이 시장님이 알아서 다 도시를 만들어 주는데, 근데 대기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대기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기업은 이런 일은 관심 없습니다. 우리 백종원 대표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백종원 대표도 비슷한 거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백종원 대표는 그러면 잘 안 되는 식당을 뭐로 바꿔주는 거예요? 프랜차이즈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매뉴얼화를 시키려고 그래요. 근데 결국에는 자기가 직접 안 해도 뭐 프랜차이즈를 하던, 그럼 왜냐하면 본인이 프랜차이즈 산업계의 대표입니다. 그럼 우리 CEO님, 도의원님들 지금 프랜차이즈가 우리나라의 미래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 크리에이터입니다. 개인. 그래서 백종원 대표 그 프로그램이 가장 불편한 게 그 점이에요. 젊은 친구들을 자꾸 구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설정이 비슷해요. 속삭여서 화를 내서 문을 닫게 한다든지, 뭐 예상 가서도 그러시잖아요 지금, 그죠? 그게 TV 프로그램은 상관 그러면 막 시청자들이 열광을 해요. 그거 우리 고쳐야 됩니다. 그거 고쳐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소상공인이가 우리가 내심 그렇게 우리가 경시하는 문화가 있어서 쟤들 그러면 그렇지. 그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소상공인이 벌써 25%고요. 앞으로 소상공인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전문가들이 와서 대기업이 우리나라 해결할 수 있다면 다 거짓말입니다. 지금도 10%밖에 안 되고 고용이요. 왜냐하면 대기업이 지금 기본적으로 뭐 AI로 자동화하면서, 그리고 대기업의 역할이 아니에요. 옛날엔 저는 30년 전까지만 해도 대기업의 역할이 고용 창출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고용을 창출할 수 없는 방향으로 지금 기술이 가고 있기 때문에 고용은 일단 소상공인 쪽에서 해결하고 대기업은 플랫폼 역할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잡지를,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이 잡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은 우리 광양에 산다고 해서 광양을 많이 안다고 가정하시면 안 돼요. 무슨 뜻이냐면 광양을 안다는 게 뭘까 했을 때 저는 그 창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광양 시내에서 누가 뭐를 해서 돈을 버는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한 번도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연구한 적도 없어요. 아직도 안 해요. 그러면 지금 로컬 잡지 않은 사람들이 뭐를 하냐면 가서 인터뷰를 합니다. 뭐 김학원 대표 같은 데도 왜 이렇게 창업했고 뭐 이렇게 해서 한 10분만 대화하면 딱 나오잖아요. 어떤 자원을 갖고 어떻게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었는지. 이런 식으로 동네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잡지를 한번 만들어 보라고 제가 조언을 합니다. 한 1년 정도. 그럼 잡지가 물론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데 그럼 너무 상업적으로 성공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블로그라도 하라고 합니다. 블로그라도 해서 동네 경제를 먼저 공부하고 창업하라. 지금 그 아이디어는 이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기술부터 배워서 어떤 창업을 할 장소를 찾았는데 지금 거꾸로 가야 됩니다. 장소를 정한 다음에 그 동네가 필요한 컨텐츠를 찾아야 돼요. 거꾸로. 그래서 장소 기반 창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술 기반 창업의 반대말이 장소 기반 창업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산업 정책도 장소 기반으로 가면 당연히 로컬 콘텐츠를 추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주도에 가면 제주상해가 잡지를 운영하면서 제주도의 로컬 브랜드의 어떤 플랫폼 역할을 하면서 다양한 사업을 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주변에 보면 일단 잡지를 시작해서 편집샵을 합니다. 이렇게 동네를 많이 알게 되면 동네 브랜드를 모으고 싶어 합니다. 모으다 보면 뭔가 아쉬운 게 있도 직접 생산하는 이렇게 3단계로 성장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를 해야 되느냐 했을 때 8가지 사업을 제가 제안합니다. 8가지 사업을 제안하는데 이거 제가 글도 많이 쓰고 이거 국정과제 119번입니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와 있는 이 동네를 로컬 브랜드 상권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8가지 사업을 하시면 좋겠다. 제가 설명드렸고요. 앵커 시설 조성은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컬 기술에 대해서 크리에이터들이 어떤 기술을 갖고 있어야 되느냐. 물론 제작 기술은 학교에서 배우고 전달 기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스타일 디자인, 인테리어, 뭐 스토리텔링 이런 얘기, 브랜딩 기술인데 결국에 지금 부족한 게 로컬 기술입니다. 그래서 로컬 컨텐츠 개발, 커뮤니티 디자인, 그리고 지역 상생 공간 기획. 그런 새로운 형태 학교가 필요합니다. 지금 필요한 게. 그래서 광양시에서 청년센터에서 이런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금방 광양이 필요한 로컬 크리에이터를 공급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결국에 나의 컨텐츠 차원에서는 제가 요 한 문장을 한번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광양 청년이라면 내가 어떤 컨텐츠를 갖고 있고 일단 그래서 나의 컨텐츠를 광양 어떤 장소와 공간에서 어떤 비즈니스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 한 문장을 완성해 보는 그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는 뭐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이거를 뭐 한 시간이라도 좀 교육시켰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자꾸 우리가 사는 동네 기회가 없다고 주장을 하니까. 그래서 좀 오늘도 제가 순천에 브루웍스 갔더니 그 순천에 그 고등학생들이 와서 브루웍스 견학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청년들이 로컬 크리에이터 되고 싶어 합니다. 연세대학교 학생들도 로컬 크리에이터 되겠다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 정도는 좀 로컬이 중요해졌잖아요. 그랬을 때 그러면 내가 뭐를 해야 될지 막막할 때 그냥 막막할 때 여기도 다 무너집니다. 근데 이 문장을 만들려고 그러면 내 컨텐츠를 표현을 못해요. 결국에는 그 내 컨텐츠의 차별성이 뭔지를 한번 고민해 보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사계리에도 이런 문장으로 하면 이런 식으로 사계리의 어떤 그 저는 BH라고 하는데 로컬 창업 스테이트먼트라고 할까요? 이런 문장으로 완성할 수 있다. 또 뭐 제가 이런 지금 프로그램을 한번 개발 중이에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이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떤 교과 과정이라는 게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는 스타트업 교육이랑 그리고 소셜 벤처 교육이랑 다른 새로운 형태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시작은 콘텐츠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술 창업은 기술로 시작하고 소셜 벤처는 사회적 문제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로컬은 콘텐츠로 시작해야 된다 해서 새로운 교과 과정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제가 하는 일이 이런 일이고 광양도 로컬이 강한 로컬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